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RIS 친환경 스마트 선박 사업단장 정광효입니다. RIS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 혁신 산업으로 대표적인 지역주도 사업입니다. 올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으로 부산시와 부산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아대 등 부산의 14개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인재 양성과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래 부산을 이끌어갈 부산의 3대 핵심 산업 분야 스마트 항만물류,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린 에너지 융합 부품 소재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BITS 공유대학을 설립해 운영해 나갈 계획인데요. BITS 공유대학에서는 세계 핵심 분야에 대한 다채로운 주제의 오픈 강의를 통해 부산 핵심 산업 분야의 생생한 현장은 물론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지식들로 가득 채운 교육 콘텐츠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 BITS 오픈 강의, 지금부터 친환경 선박 산업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와 미래 해양 시대를 이끌 친환경 스마트 선박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모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제1번지로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최초의 조선소가 자리한 곳도 부산이었죠. 1970년대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으로 대형 조선소들이 설립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조선산업도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는데요.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노동력, 또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국가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산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을 견인하며 이제는 미래 조선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부산. 부산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발자취와 조선 산업의 새로운 미래까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강선 조선소가 자리한 이곳, 바로 부산인데요. 부산에서 시작돼 세계 1위의 조선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까지 부산의 조선소가 우리나라 조선산업 발전에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는지 지금부터 부산 조선소의 역사와 중요성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소의 역사는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산은 일본과 인접한 가장 큰 항구 도시로 근대 조선 산업은 부산에 들어와 활동하던 일본인 조선 업자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30년 일본이 한반도를 군수 기지화하고 군수 산업과 중공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근대 조선소도 출범했는데요. 그리고 1937년 7월 10일 박영철 외 4인의 민족 자본가들이 주축이 되어 근대적인 조선소인 조선중공업 주식회사를 부산 영도에 설립했습니다. 조선중공업은 3,000톤급 선대 2기, 3,000톤급 도크 1기를 건설하고 목공장, 철공장, 현도공장을 신축하면서 한국 최초로 도크가 있는 조선소로 건설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조선소의 효신 조선중공업 주식회사는 1937년 설립되었습니다. 회사 입지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최대 관문이었던 부산을 최적지라 판단했습니다.
당시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1번지 소재의 제2조철공소와 조선주광주식회사를 추가 매수해 영업을 개시한 곳입니다. 조선중공업 주식회사는 설립 당시 국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1938년에 화물석 2척을 완성해 우리나라 최초의 철강선 건조 시대를 열었는데요. 당시로서는 큰 규모의 조선소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1939년에는 국내 최초로 4년제 기능공 양수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조선 1번지 부산의 기틀을 닦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중공업은 설립 초기 3년 동안 7척의 선박을 건조했으며 1939년에는 1100톤급 화물선을 건조해 가장 큰 건조 능력을 자랑했고 1940년대에는 2750톤급 화물선을 8척이나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1940년 5월 말에는 임직원 925명, 견습공 108명 등 전체 1033명이나 되는 대규모 조선소로 발전했습니다. 1950년 국영조선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조선중공업을 기반으로 대한조선공사를 설립합니다. 대한조선공사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제 자립을 위해 노력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주요 산업시설과 많은 선박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선산업도 예외 없이 부산지방 이외의 시설은 대부분 파괴가 되면서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지요. 하지만 군수물자와 원조물자, 수송이 증가해서 선박의 수리와 신조 수요가 증가되었고 부산의 해운업과 조선업이 더욱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가 조선산업을 주도하면서 부산은 1960년에서 7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는 국내 기술과 시설로 중형 화객선과 원형어선 등 본격적인 철강선 건조를 시작하며 역사적인 기록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강선 제조는 목선에 대비해서 선박의 이 수령이 증가하는, 즉 내구성이 증대되고 화물 적재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선박의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송량 증가로 해운물류 시장을 주도할 수송수단으로 선박이 대두될 수 있고 조선업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선건조는 용접기술의 도입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내구성 및 시공 방안의 혁신적 발전을 선도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세계 경제가 호전되면서 정부는 경제를 이끌어갈 국가기관 산업으로 철강산업, 석유화학공업과 함께 조선산업을 선택합니다. 서울대학교와 부산대학교 그리고 인하대학교에 순차적으로 조선공학과가 개설되고 우수한 기술자들이 양성되기 시작합니다. 또 국가의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은 대기업들이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해 나갑니다. 1970년대에는 제1차,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에 다져진 기간 산업을 기초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까지 우리나라 조선의 중추 역할을 하던 대한조선공사의 시설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대규모 조선소를 1973년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완공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필두로 1975년 수리조선 전문인 현대미포조선이 설립되고 1977년에는 삼성그룹이 우진조선소를 인수하는데요. 특히 현대중공업은 조선소 준공과 더불어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해서 우리나라 조선은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한진그룹이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하면서 한진중공업, HJ중공업 등의 산맥을 거쳐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부흥을 이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72년 HJ중공업의 전신이었던 대한조선공사에서 10,000톤급 이상의 벌크 화물선 펜코리아호를 건조했으며 1973년에는 대동조선이 우리나라 최초 컨테이너 전용 운반선을 건조해 높은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1970년대 들어 신규 대형, 중형 조선소들의 건설과 기존 조선소의 시설 확장으로 우리나라 건조 능력은 1972년 19만 기가톤에서 1976년에는 260만 기가톤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세계 2위 조선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HJ중공업 영도조선소인데요. 이곳에는 상징적인 기념비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념비인데요. 국내 최초의 철강조선소인 HJ중공업 영도조선소 내 대한민국 1번 도크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비록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으나 우리나라 최초의 드라이도크인 넘버원 도크는 이후 60년 넘게 사용되다가 블록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립되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기념비로 남아있지만 21세기 세계 1위의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태동한 곳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산업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 산업은 자본 노동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국가기관 산업이자 해운 금융과 같은 전방 산업과 철강 기자재 산업 등 후방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종합 산업입니다. 현재는 IT 및 융복합 첨단 기술 등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스마트 친환경적 기술을 구현하는 최첨단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국가의 경제와 그 나라의 경쟁력을 책임지고 있는 고부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선 산업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 유류 파동의 여파로 세계 해운과 조선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들도 경영난과 노사 분규, 원화 절상까지 겹치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고 대한민국 조선 산업은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세계 조선업의 선두주자였던 일본마저 건조 능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1979년 2차 수교 파동 이후에 장기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해운 물동량이 감소하고 선박 발주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조선 산업도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983년에는 선주들의 투기성 발주로 잠시나마 활기를 되찾기도 했으나 이러한 발주의 급증은 세계 조선 불황을 더욱 침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1985년에는 세계적으로 발주가 급감하여 조선업계는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라도 조업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주하는 등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각 조선소들은 긴축 재정 및 인력 감축 등 생존을 위한 자구 노력을 피할 수 없었으며 시설 및 장비 투자 등 규모 축소를 위한 1989년 정부의 조선 산업 합리화 조치라는 규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전 세계 해운업이 되살아나면서 조선 산업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조선 발주가 급증했고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은 초대형 도크를 확충해 놓은 덕분에 3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조선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설계와 생산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제도약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1993년에 설비 신정서를 제한하던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서 삼성중공업이 길이 640m급 도크를 신설한 것을 필두로 현대중공업, 한라중공업, 대동조선 등이 연이어 도크의 신정서를 추진했습니다. 또 1990년대에 들면서 세계적으로 노후선을 대체하려는 수요가 증가해서 세계 조선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의 확대와 설비의 신정설이 활발해졌는데요. 특히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던 외환위기 때 원화 약세가 국내 조선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일거에 획기적으로 높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1993년 우리나라는 엔화 강세 영향에 힘입어 세계 수주율 1위인 일본을 제치고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올리며 세계 1위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특히 유럽 조선 산업의 번영을 이끌었던 스웨덴 말메는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에 밀려 1986년 코쿰스 조선소가 파산했고 2002년에는 말매의 상징인 138m 코쿰스 크레인이 단돈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팔리면서 말매의 눈물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의 조선업계가 문을 닫는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도크 등 시설 확장과 IMF의 원화 절하를 계기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수주량에 만족하지 않고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했는데요. 1995년 HJ중공업에서는 동양 최초 멤브레인형 화물창 건조 기술을 적용한 LNG선인 한진 평택호를 건조해 지금까지 세계 LNG선 건조시장 1위 기술 강국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건조하던 LNG선은 일본에서 개발한 구형 타입의 모스형 화물창을 적용한 선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 한진중공업은 유럽에서 개발된 화물창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여 LNG선의 세대 교체를 시작하였고 그것이 동양 최초의 멤브레인형 LNG선인 한진 평택호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자 오늘날 국내 조선소가 세계 LNG선 건조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르러서 세계 선박 건조량 순위에서 세계 3대 조선소 모두 대한민국 조선소가 차지할 만큼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한때 중국의 저가 수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다시 한국으로 선박 수주가 몰리기 시작했고 2018년 점유율 44.2%를 기록하며 조선업계 1위를 되찾게 됩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수주, 건조, 수주 잔량 등에서 세계 선두에 나서 실질적으로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게 됐습니다. 2003년 기준 선박 수주량은 3,240만 GT로 세계 시장의 43.8%를 차지했고 경쟁 상대이던 당시 2위 일본과 미래 경쟁 상대로 예상되는 중국을 크게 앞서면서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6년 연속 수주 잔량 세계 1위를 유지했으며 현대, 대우, 삼성, 현대사모 등 국내 4대 조선소는 건조 능력 기준 세계 1위에서 3위 및 5위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 한진중공업과 SDX 조선도 건조 능력 기준으로 세계 10대 조선소에 들게 되면서 2000년대 명실상부한 조선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수많은 선박을 건조해 왔습니다. 과거 벌크선이나 유조선 위주로 건조하던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방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물론 쇄빙선과 특수선까지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의 건조량을 늘리며 세계 조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근대 조선 산업의 발상지라는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최대의 항만 물류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해운 산업과 금융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정책 방향 등이 조선의 전방 산업으로서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형 조선소들 및 기자재 산업체의 절대 다수가 부산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시설, 교육 인프라 등 면에서도 뛰어난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부산이 조선산업의 메카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미래 선박 건조기술 개발과 조선산업 생태계 구축도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산업 메카로서의 부산의 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노동력, 그리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으로 세계 최고의 조선국가로 급부상해 왔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조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렇다면 K조선이 세계적인 조선 산업 메카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끝없는 기술 혁신과 품질 관리로 오늘도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으로 나아가는 K조선, 그 현장 속으로
가봅니다. 지난 2020년 카타르 정부는 LNG선 100척 이상을 발주하는 카타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금액으로만 2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4년 후 우리나라 조선 3사는 카타르 1차 프로젝트에서 총 65척 중 54척을, 2차 프로젝트에서 총 52척 중 44척을 수주했습니다. 전체 물량의 83%를 한국의 조선소가 수주한 것입니다.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세계 시장을 선도해온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까운 일본도 지난 21년 5척의 LNG선을 우리나라 조선사에 발주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하게 됐습니다. 86년도에 평택 LNG 터미널이 서 있고, 지금은 이제 평택, 인천, 통영에 이렇게 큰 LNG 터미널은 그렇게 있어요. 그럼 운반도 우리가 직접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정부에서 하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가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현대 유토피아 94년도에 나왔고요. 두 번째가 한진 평택이라고 한진중공업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이제 한 5, 6년 앞서 있기 때문에 일본 기술들을 사오고 가서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상태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일본에서 일부 이제 자국의 LNG 선들을 짓는데, 그거를 짓기는 하는 게 설계도가 있으니까 짓는데 실제 운영이나 시운전은 못 해요.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이 오히려 기술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위치가, 그 당시에는 배워와서 잘 적용하는 단계, 지금은 배운 걸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가르쳐줬던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단계,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덴마크 선사 셀시우스사로부터 수주한 LNG 운반선 10척 중 두 번째 선박을 인도했습니다. 셀시우스 기자호는 친환경 LNG 이중 연료 엔진 추진 시스템이 장착된 차세대 LNG 운반선입니다.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는 부피가 커서 장거리 운반에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 이하로 급냉하게 되면 액체 상태가 되면서 부피가 줄어들어 운반 효율이 높아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액화천연가스, 즉 LNG입니다. 그리고 이 LNG를 수송하는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LNG선이라 부릅니다. 환경오염 규제가 강화되고 LNG가 친환경적인 연료로 각광받으면서 LNG선의 발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이유인데요. 최근에 이제 친환경적인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NG도 있고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수소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상용화돼 있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LNG에 관심이 먼저 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LNG가 기존의 액체 연료들에 비해서 매연이나 황산화물은 100%까지 줄일 수 있고 질소산화물도 90%까지 줄일 수가 있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도 약 25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LNG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해상 물동량의 증가인데요. 육상으로 이동하던 그 에너지 즉 LNG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을 선박으로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들 때문에 이제 LNG 운반선이 또 최근에 급격하게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LNG선 건조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는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NG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선박은 선체와 갑판, 돛대, 닷 등 외부 구조와 선실, 기관실, 화물창 등 내부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박 종류와 구조에 따라 다양한 설계와 고도의 기술력이 들어갑니다. LNG 운반선의 경우 얼마나 더 많은 화물을 얼마나 더 안전하게 실으면서 화물의 보존 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또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174K라는 LNG 화물선이 있는데 17만 4천 큐빅미터입니다. 그만한 부피를 가지고 LNG를 그 부피 안에다 싣고 오는 거고요. 보통 화물창을 하나로 다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화물창을 분리해서 그 17만 4천의 큐빅미터를 분리해서 4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경제적인 운항을 하기 위해서 선주들한테 제시되는 게 카펙스, 오펙스인데요. 물론 배도 저렴하게 건조를 해야 되고 또 화물도 안전하게 또 많이 목적지까지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내로 LNG 선 같은 경우에 같은 사이즈의 배의 화물창을 4개에서 3개로 줄여서 더 경제성을 더했고요. 또 그 화물창 내에 보온 설비를 강화해서 기체와 화물창의 온도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활기가 넘치는 조선소. 대형 크레인이 600에서 800톤짜리 거대 선체 구조물을 옮기고 있고 LNG선을 짓는 도크마다 용접 불꽃이 일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은 일반적으로 화물창의 모양에 따라 둥근 공 모양 탱크의 모스형과 사각 박스 모양 탱크의 멤브레인형으로 구분합니다. 요즘은 LNG선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둥근 모스형보다 화물을 40% 더 실을 수 있는 멤브레인형 화물창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멤브레인형 화물창의 원천 기술은 프랑스의 GTT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LNG선을 한 척 지을 때마다 GTT사에 약 100억 원 정도 기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2022년에만 1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LNG를 포함한 그 오일앤가스 산업에서는 얼마나 그 탱크의 성능이 우수하냐 보다는 얼마나 그 탱크의 실적이 맞느냐, 혹은 얼마나 그 탱크가 오랫동안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느냐를 많이 보는데, GTT 탱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시장에서 적용되어 왔고 큰 문제 없이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약간은 더 좋은 다른 제품들이 있다 하더라도 선주들이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탱크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은 GTT에서 물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 엔지니어링 된 결과물들을 가지고 제작을 월등하게 짧은 시간에 또 월등하게 적은 가격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조선소들의 큰 자산이고 실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LNG선의 핵심인 화물창은 어떤 설비일까? 건조 중인 LNG 운반선 안쪽으로 들어가자 LNG선의 핵심 설비라 할 수 있는 화물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LNG 운반선은 건조 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데요. LNG를 운송하는 동안 LNG가 기화되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하 163도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극저온 상태를 유지할 저온 단열 탱크, LNG 운반선의 꽃이라고 불리는 화물창 설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상온부터 극저온 환경까지 180도에 달하는 온도차를 견디기 위해서 각종 1, 2차 방벽과 첨단 소재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술력과 오랜 경험이 뒷받침돼야만 LNG선 건조가 가능합니다. 액화 천연가스는 선박으로 장시간 운송하는 과정에서 자연 기화 현상으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기화된 천연가스를 모아 다시 액체로 만들어 보관 탱크로 보내는 작업을 LNG 재액화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에너지 소모를 줄여 친환경적이면서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어 많은 선주들이 한국의 LNG선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액체 화물 같은 경우 약 30일에서 45일 동안 운반하는 와중에 해상 상태에서 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슬러시 공연에서 날아가는 기체를 잡아서 다시 액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펌프를 돌리고 쿨러를 돌리고 냉각기를 돌립니다. 과거에는 한 가지 속도로 이 많은 공기를 동일량을 빨아들이고 내뱉고 하는 그런 설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공기의 질을 측정을 해서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시간에 능동적으로 순환을 시켜서 에너지를 세이빙시킨다거나 또는 고효율 모터를 써서 과거에 들었던 전력 소모를 더 줄인다거나 또 필요한 시기에 자기들과 아날로그처럼 작동을 할 수 있는 베리어블 프리퀀시 컨버터를 더 부과를 해서 하중이 많이 걸릴 때는 높은 에너지로, 하중이 적게 걸릴 때는 적은 에너지로 작동하도록 그런 설비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조선사들이 화물창의 단열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할 때 국내 조선사들은 가장 먼저 제액화 시스템을 개발해 LNG선에 적용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친환경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조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데요. LNG 제액화 시스템과 연료 공급 시스템, 선박 엔진 등 탄소 저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조선사들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공법과 기술로 조선 분야의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 한국 조선업은 신규 수주, 건조량, 수주 잔량 등 실적 면에서도 경쟁국들을 압도하며 지금까지 세계 조선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LNG 연료 수요 증가로 LNG 운반선, FLNG 등 LNG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세계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에 나섰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삼성중공업의 모토는 세상에 없는 기술로 세상에 없는 제품들을 만들어낸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죠. 긍정적인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그 마크 3 타입 LNG 운반선을 90년도 후반에 건조를 했습니다. 2000년도 중반에 배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라지 LNG가 나오고, 라지 LNG 선에는 증발가스를 제액화시키기 위한 제액화 설비가 탑재되고 있는데요. 제액화 설비가 탑재된 이제 세계 최초의 LNG 운반선을 그것도 삼성중공업에서 첫 번째로 건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바다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또 선박으로 이제 트랜스포 해주고 이송해주는 그런 이제 FLNG라는 LNG FPSO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고가의 고부가가치 플랜트죠. 그 플랜트도 전 세계에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기를 삼성중공업에서 인도한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삼성중공업은 거제 조선손의 3,630제곱미터 부지에 LNG 실증 설비를 완공했습니다. LNG 실증 설비는 천연가스의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에 이르는 LNG 밸류 체인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세계 유일의 조선 해양 통합 LNG 연구 개발 기능을 수행 중입니다. 또 이제 친환경 정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현재 국내 조선사들은 국내 저탄소 제품 생산과 친환경 기술 개발로 규제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마이너스 190도가 넘는 굉장히 극저온인데 잘 보온을 잘 꽁꽁 싸매놔도 증발하는 녀석들이 있고, 이 증발을 안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개발만으로는 우리 고객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 실제 실증 시험을 했고, 지금 많은 선박들에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 뒤에 보시는 오토메이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외국의 기술들로 오토메이션을 했어요. 지금은 오토메이션도 우리 회사의 제품을 대부분 들어갑니다. 반 이상은 우리 회사 제품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도 이제 검증해내는 효과가 있죠.
이제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친환경을 넘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야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야드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빅데이터화하고 연결 분석한 정보를 시각화해 조선소 운영에 이용하는 것인데요. 삼성중공업은 지난해까지 메타버스 기반 원격 품질 검사 플랫폼, 대화형 설계 챗봇, 3D 모델링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생산 무도면 시스템 등을 적용해 스마트 야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이 사람들 같이 모이고 실제 현장에 간 사람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현장에 이제 생생한 장면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제 검사를 해보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회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게 이제 메타버스에서의 어떤 저희 검사 체계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현장에 내가 검사해야 될 어떤 자재가 있는데 그 자재와 3D 모델을 정확히 겹쳐서 보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까지도 같이 저희 결부시켜서 저희 이제 품질 경영팀 그 검사 쪽에서 상당히 많은 기술적 발전을 좀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조선소의 환경은 스마트 야드를 구축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인력 부족 해소와 생산성, 안정성 20% 향상이라는 목표로 스마트 야드 구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야드는 앞으로 조선 산업의 혁신까지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한국조선이 여전히 우리가 경쟁력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런 어떤 공법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법의 변화는 이제는 어떤 제작 공법이라기보다는 AI, DT 기술을 이용한 공법이 적용이 돼야 우리가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결국 어떤 작업에서의 효율성, 그 다음에 자동화가 이제 확대되고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AI 기술들이 도입돼서 우리가 과거에 축적해왔던 어떤 난리지, 정보들을 이제 꾸준히 더 축적해서 다른 경쟁국과의 차별화를 가져가는 형태의 어떤 공법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좀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LNG 운반선 세계 수주 점유율은 80%를 달성했고 초대형 친환경 선박시장 점유율도 세계 1위로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탄소인 LNG, 메탄올 추진선뿐만 아니라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추진선의 선박 수주를 이어가며 환경 규제로 변화하는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 중인데요. 이제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기자재의 국산화 추진과 자율운행 선박 기술 및 무탄소 선박 핵심 기술 확보 등 미래 기술을 통해 앞으로 또 한 번 세계 시장을 견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소들은 높은 신뢰도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주역으로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끝없는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급변하는 해양 환경 속에서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조선산업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은 친환경 선박, 스마트 선박 등 친환경 스마트 기술 혁신을 통해 더욱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은 미래 지속 가능한 조선산업을 위해 기술 개발과 혁신에 힘쓰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조선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조선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도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세계 조선산업의 선두주자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